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회동이 불발되면서 사전투표 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을지로 한복판의 노후상가에서 난 큰 불이 12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학생 비율을 현재의 절반인 15%로 낮추라고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0여 개의 사전투표소로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는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투표소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지금 투표소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발길은 뜸한 분위기인데요. 날이 밝으면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유권자는 모두 4,439만 명으로 3년 전인 21대 대선 때보다 19만 명 정도 많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장치가 도입됐습니다. 투표자 수는 사전투표소별로 관 내와 관 외로 구분해 1시간마다 공개합니다. 지난 전국 단위 선거까지는 투표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공개해왔습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고요.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에 있는 CCTV 화면을 통해 관할 선거구의 사전투표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한 표를 행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구로구민회관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심야 회동을 시도했지만 최종 불발됐습니다. 최대 변수로 꼽혔던 막판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역전극을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단일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대선은 사실상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막판 단일화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유세 일정을 마친 김 후보가 국회를 찾아 이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위한 심야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겁니다. 사실상 단일화 최종 데드라인으로 꼽히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날 회동까지 불발되면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3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사전투표 전날인 어제 대선 후보들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집중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등 서울 동부권을 찾아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나를 편들어준 절반에 기대서 그 절반에게 특혜를 주고 나를 반대했던 절반은 불이익을 주면서 점령군과 같은 반쪽 대통령, 반통령이 아니라 김 후보는 보수 텃밭인 경남과 경북을 다시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방탄 괴물 독재,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준석은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뒤, 40년 뒤에 저는 살아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후보들의 막판 유세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 본투표 전까지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실시되는 여론조사들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도 지난번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얼미터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차 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2%, 36.8%로 집계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실시됐던 같은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2.6%포인트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0.8%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등으로 보수 진영 내 결집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대선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52.3%, 김문수 후보 41.7%로 10.6%포인트 격차를 보였는데 지난 조사 한 자릿수 격차에서 더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50.6%, 이준석 후보가 36.7%를 기록해 지난 조사보다 격차는 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57.8%로 선두를 지켰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발언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여성 시민단체들도 사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발언을 꺼내도록 촉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게도 문제가 있다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그제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말이 여성 혐오성 발언이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넘어 사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도 제출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아니 그 감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저열한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후보 발언이 성범죄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2천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이재명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양비론을 구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소장을 공개하며 이를 두고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의 노후상가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새벽까지 진화 작업을 이어간 끝에 12시간 만에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고 진입로가 좁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모텔에서도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윤지원 기자입니다.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을지로의 노후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한때 인접소방서의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단시간에 너무 불이 확산이 됐는지 저희 이제 매장으로 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상 저희가 물건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연기가 너무 자욱했기 때문에.
큰 불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7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48개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노후상가 밀집지로 진입로가 좁고 가연성 물질도 많아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골목길로 협소해 소방당국은 낡은 건물을 하나하나 철거하면서 진입해야 했습니다. 불은 건물 1층 창고에서 발생해 인근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노후화된 건물로 좀 밀집돼 있어가지고 급격히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돼. 경찰과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건물에서 어떻게 불이 났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에는 충남 서산의 한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모텔 안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보름 만에 뒤늦게 브리핑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폭행과 위협을 반복적으로 신고하며 남성의 구속을 요청했지만 끝내 참혹하게 살해당했는데요. 경찰은 부실한 대응으로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30대 여성이 교제하던 30대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해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임시 조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가해 남성을 고소한 여성은 1년 동안의 피해 사례 녹취록 등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며 남성을 구속해야 한다고 경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관련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에 결국 끔찍한 납치 살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늑장 대처로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 속에 경찰은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공식 사과했습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하여 추가 안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감찰을 벌여 사건 처리 과정과 경찰에 미흡했던 점을 모두 파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고려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서 내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축제 현장 모습입니다. 무대에 올라온 초대 가수가 호응을 이끌자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며 축제를 만끽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는데 A씨는 도주를 시도했다가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학우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일인 것 같고 다들 즐기러 온 축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려대 측은 MBN 취재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는데 추가 피해자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강릉 옥계항에 들어온 화물선에 무려 1.7톤의 코카인이 발견됐죠.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한 번에 투약하고도 남을 양으로 역대 마약 밀수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바다에 마약을 던져 다른 선박이 회수하는 이른바 해상 던지기 수법을 쓰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이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 곳곳을 수색합니다. 선박 내부에서 발견된 상자, 명품으로 둔갑한 코카인 블록이었습니다. 코카인 많은 코카인 양성. 이번에 해경이 압수한 코카인 1.7톤입니다. 이렇게 1kg으로 나눠 포장했는데 이런 블록이 1,690개나 됩니다. 시가로 8,450억 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5,700만 명이 퇴학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월 페루 해상에서 마약을 싣고 파나마를 거쳐 동중국해를 떠돌다 강릉 옥계항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바다에 상자를 던져 놓으면 다른 배가 와서 걷어가는 방식,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마약상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날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일부 단서를 확보하여 미 FBI 등과 공유하며 추적 수사도. 해경은 코카인 운반에 가담한 필리핀 국적의 선원 4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고 옥계항 입항 전 배에서 내린 선원 4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근 MBN은 ACT와 AP 등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문제 유출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부정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교육당국도 손댈 방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단독 보도한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응시생 3명은 실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사전에 문제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going to be some students that try to take the easy route out, and we will continue to find those students. ACT뿐만 아니라 미국 입시에 주요하게 반영되는 AP도 시험 당일 일부 과목 문제가 통째로 돌아다녔다는 유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학원가에선 한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AP 문제를 유출받은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싼 값에 되팔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학원가 관계자들은 일부 강사가 학부모와 금전을 주고받은 뒤 문제 유출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해진 문제 유출 행태를 더는 묵인할 수 없다며 학원가에서는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 노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데 부정으로 얻은 결과가 돈가루 취급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개탄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 대입 시험인데다 우리나라 교육당국의 인가 없이 운영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자체가 이제 비인가다 보니까 가나라는 곳이 저희가 없고 저희도 직제 따라 이제 하는 건데 학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미국 대입시험 출제기관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올해 울산에서 지난해보다 21일 빨리 발견됐는데요.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돼 벌써부터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하천 위로 드론이 모기 유충 방제 약품을 뿌립니다. 여름철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전에 모기를 유충 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도로 역대 가장 더운 5월의 아침을 보이는 등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 방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물가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될 때 모기의 유충은 성충으로의 변화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전국의 해충 방역 관련 민원 건수는 2,375건으로 4월 집계치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은 14,562건을 기록해 3년 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좀 빠른 것더라고 나한테는 모기가. 그건 한 달 전부터 그 약을 꼽아놨어. 이른 더위에 이어 올여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돼 있어 늦가을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 역시 높아졌습니다. 모기들이 흡혈해서 산란할 수 있는 산란처가 인근에 많아지게 된 그런 원인들이 실제 모기가 산란하고 유충이 서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지난 22일엔 울산에서 올해 첫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지난해보다 21일 빨랐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체로 일본 뇌염에 걸리면 고열과 경련,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잠복기는 5일에서 15일인데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면 대부분 일주일 안에 열이 내리고 나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너무 비싸서 과일 먹기가 걱정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괜찮아서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과 채소류의 작황이 좋은 건데 수박을 한 통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제철을 맞은 수박이 매대에 가득 쌓였습니다. 한 통에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로 작년보다 낮아진 가격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대학생이라 과일을 살 나이가 아닌데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또 산 적 있고. 추가 행사도 예정됐는데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한 통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정부 지원 할인에 카드 혜택 등이 더해져 이번 주 일부 수박 품목의 경우 9,000원대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가 없고 일조량이 좋아 수박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수박 가격이 지난해보다 14% 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조금. 그래서 1,000원 이제는 조금 싼 것 같아요. 다른 농산물도 사정이 비슷해. 토마토는 작년보다 약 36%, 참외도 3%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와 배도 각각 18%, 41% 넘게 하락할 전망입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농가는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전 세계에 K-뷰티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동과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이슬람 율법에 맞춰 만든 할랄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화장품 불모지였던 중동. 이제는 한국 제품 코너가 따로 마련됐고 세럼과 크림 등 한국 기초 화장품이 중동 여성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Korean product is very viral, especially in Middle East countries, very famous. All the people are using. There is good feedback for products.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 열풍이 이슬람 국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현지의 까다로운 규제는 걱정입니다. 무슬림들은 원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제품을 선호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내년 10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이 인구가 세계 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외교를 펼치고 있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업계 이슬람 진출 지원 사격에 나선 이유입니다. 중동에는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규제 당국자가 오셨기 때문에 K-뷰티가 할랄 화장품을 앞세워 이슬람 국가에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주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 인기가 높다는데요. 초기엔 과일 소주같이 독특한 맛이 인기였다면 이제는 일반 소주의 비중이 더 커져서 현지에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식료품 체인점입니다. 주름에 대해 우리나라 소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단연 인기 있는 건 과일 소주. 현지 술에 비해 맛있는 데다 숙취가 덜한 게 인기 요인입니다. I really like it because it's so clear and smooth. To when you drink it, it's chill part of being a mom. Going to drink this soju makes me calm in every night.
현재 한 창고형 매장에는 우리 주류를 찾는 소비자들을 맞춰 직접 마셔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최근엔 일반 소주를 찾는 소비자도 늘면서 과일 소주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 자체의 맛을 즐기거나 직접 재료를 섞어 칵테일로 마시는 겁니다. My favorite flavor is fresh because I often drink that with Sprite and Yakult. This is something special to drink when we have occasions. 지난해 국산 소주 수출액만 2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1.8바퀴를 돌 정도의 양입니다. 수출국도 95개로 늘었습니다. 커피 콜라보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의 활성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 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으로 진출한 K소주가 이제는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시위 등으로 행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버드대를 겨냥해 외국인 학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교 길들이기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는 캘리포니아 대학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유학생의 비율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27%보다 높은 31%가 외국인 학생 비율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상한선 15%를 제시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대학들의 기싸움은 동부 명문대를 넘어 서부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미국 법무부 테렐 선임 고문은 방송에 출연해 버클리대, UCLA 등 캘리포니아 대학에 대한 대규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시위 방치 등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대학교 길들이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Let's be clear. This has nothing to do with combating anti-Semitism. He wants to take Harvard down because universities stand for free ideas and for free speech.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외국인 유입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SNS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미국 국무부는 추가 지침을 내놨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기업이나 미국인의 SNS 활동을 검열하는 국가의 관련 인물에게는 비자의 발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화학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폭발은 15km 밖에 있는 마을까지 피해를 입힐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유류 저장 탱크 꼭대기에서 근로자 한 명이 황급히 뛰어옵니다. 앞쪽 탱크로 넘어오자마자 뒤쪽의 탱크가 폭발합니다. 다른 쪽의 탱크는 마치 종이장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중국 동부 산둥성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은 주변 마을도 초토화시킬 정도로 강력했는데 폭발 당시 근처에서 불기둥과 버섯구름을 촬영하던 영상을 보면 후폭풍의 위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장 근처에 있던 건물들은 지진이 난 것처럼 아예 쑥대밭이 됐습니다. 공장과 거리가 있던 곳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3km 떨어진 마트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5km 밖의 실내에서도 강풍으로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15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이 감지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인근 1km를 봉쇄한 채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명이 숨졌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부실한 안전관리가 직접적인 폭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600일째. 피난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전쟁의 위험뿐 아니라 계속된 굶주림입니다.
구호품이 끊긴 지 2달 만에 문을 연 배급소엔 수천 명이 몰려들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한나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피란민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배급소로 뛰어갑니다. 오랜 기간 배고픔에 시달린 탓에 참지 못하고 철조망을 뜯고 구호물품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설립한 가자인도주의 재단이 구호품이 끊긴 지 2달 만에 배급소 운영을 재개했는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0 كيلو ثقيله اخذتها مشي المزعه من تقولها مزعه الكرتون عبيتها في الفلوس شلحت فلوس وعبيت. 급기야 배급하던 미국 직원들은 현장을 이탈했고 이스라엘군은 통제를 위해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렵게 구한 구호품에는 밀가루와 파스타면, 식용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마저도 누군가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محدش فيش نظام بقى صار الناس هجمت وما لحقناش شيء صار يطخ اخذنا حالنا وروحنا يعني ما اخذناش اي. 구호품 배급소 지역도 논란입니다. 미군과 이스라엘 정부가 구호품 지급을 이용해 가자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한 배급소는 모두 팔레스타인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재단은 하마스가 구호품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원조에 나섰다고 해명했지만 유엔은 원조를 무기화하지 말라며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로 전해드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어제로 600일째를 맞았는데요.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251명 중 살아서 석방된 한 남성이 화가가 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고통을 승화시켜 완성한 그의 그림을 만나보시죠. 고통받는 5 얼굴과 이를 지켜보는 또 다른 얼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혔다 극적으로 구출된 이 남성이 그린 작품인데요. 2023년 10월 작가는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 남부의 축제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인질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석방 후 그는 8개월간의 악몽 같았던 억류 생활을 예술로 승화시켰는데요. 그의 그림엔 총과 절망뿐 아니라 창을 통해 비치는 따뜻한 빛도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그리게 됐다는 이 작품들은 뉴욕 허드슨 야드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종류의 공룡 화석이 발견된 나라, 바로 중국이라는데요. 이 화석들이 상하이 한복판에 모였습니다.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공룡 화석들, 감상해 볼까요? 중국의 공룡 세계라는 이름의 전시가 상하이 자연사박물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습니다. 쥐라기 시대 가장 크고 무서운 육식 공룡부터 앞발톱이 하나뿐인 리네니쿠스까지 총 출동했군요. 중국 전역 12개 기관에서 온 대표 공룡 화석과 모형 118점이 전시돼 공룡의 진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의 공룡을 발견한 나라라고요. 중국 과학자들은 진짜 공룡 왕국이 어딘지 보여주겠다며 비장한 각오로 전시를 준비했다네요. 이번엔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시에 가면 아주 독특한 꼬리를 가진 고양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행운까지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 혹시 행운을 부르는 짧은 꼬리 고양이를 아시나요? 일본 나가사키시에선 꼬리가 짧고 끝이 휘어진 고양이, 일명 오마가리 네코가 인기입니다. 다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런 꼬리를 갖고 태어난 거라고요. 다행히 건강이나 운동 능력에 큰 지장은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휘어진 꼬리로 행운을 긁어 모은다고 여겨진답니다. 이 고양이들과 애묘인을 위한 조그마한 신사도 있는데요. 부적이나 귀여운 상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매콤한 찜닭과 짭조름한 간고등어, 시원한 식혜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한식의 익숙한 맛 뒤엔 오랜 역사가 숨어 있죠.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은 시기, 그 뿌리를 되짚는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이 배어든 안동찜닭의 조상은 조선시대 간장양념에 닭을 졸여 만들던 전개야. 오늘날에도 경상도 제사상에 오르는 간고등어 역시 안동의 옛 전통 음식입니다. 오랜 시간 맛의 고장이 지켜온 한식에 담긴 이야기가 서울 북촌에서 펼쳐졌습니다. 50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레시피북 수운자빵의 조리 기록도 공개돼 눈길을 끕니다. 안동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지역 특산물이 있는 거 처음 알았고요. 안동 전통주 되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한식 문화를 담은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우리에겐 익숙한 상차림이 이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식의 깊은 맛의 비결은 장. 지난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장담그기 문화를 살펴볼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고추장, 된장 등의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식문화의 입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담긴 정성과 그리고 철학이 있습니다. 전통 조리법의 가치를 우리가 널리 알리고 현대 한식과의 연결성을 함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수백 년의 철학을 녹여낸 이번 전시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서 7월에는 안동으로 옮겨 계속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8% 늘면서 9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결혼이 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1분기 출생아 수도 7.4% 늘어나면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식장 필수 품목과 부대 비용 계약금 등을 분석해보니 평균 결혼 비용은 대략 2,1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약 3,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경상도 1,200여만 원의 3배 수준입니다. 호출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웠는데도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매기는 등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카카오 택시가 3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은 택시기사들과 맺은 계약에서 배회 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매긴 점이 드러났습니다.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든 살코기를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햄버거 패티나 너깃처럼 다진 형태였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팀이 스테이크처럼 덩어리 고기 형태의 배양육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불판에 굽습니다. 붉은 빛깔을 뽐내는 단백질 사이로 하얀 마블링이 입맛을 돋웁니다. 설컹설컹 자르는 느낌도 제대로입니다. 질기거나 그렇다고 완전히 무른 것도 아닌 진짜 소고기 스테이크와 비슷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면 진짜 소고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 스테이크는 배양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양육?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먹는 식감하고보다 조금 쫀득쫀득하긴 한데 단순 육가공 제품이나 조각고기 정도였던 배양육이 완벽한 고기 형태로 구현된 겁니다. 체외에서 배양한 배양 근육 조직을 식물성 단백질 기반인 인공 모조육에 탑재한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고기 특유의 미세 구조까지 접합시키면서 실제 고깃덩이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기 형태의 배양육의 특징은 일단 마블링이 많은 진짜 고깃덩어리 같은 거라는 거고 등심, 안심, 채끝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26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아 따뜻하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늘도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겠고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5도, 청주가 16.2도, 부산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대구 27도까지 올라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